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보의 힘을 모으는 것이 정의당에 주어진 사명이다. 어제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야권 재편의 비전을 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 노동단체, 국민모임, 노동당 등과 함께 진보의 새판짜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천호선 정의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저희 애청자들을 향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야 불려주셔서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더 큰 진보 정치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더 큰 진보 정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 비전을 예, 좀 밝혀주세요. 네. 창당한 지 횟수로 3년 차고요. 네. 작년 10월에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한 지 2년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2기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라고 한 2년 동안 내부를 다듬고 네. 혁신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진보혁신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당이나 또는 노동정치 세력들과 계속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네. 잘 진척이 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민모임 또 정동영 의원 탈당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진보정치의 재편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더 판이 커졌죠. 여기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이고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력으로는 노동단체들,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큰 덩어리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민주노총이나 네. 한국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어떤 정치에 참여한다. 네. 이런 움직임이 현재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네. 체제에서는 정치위원장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보혁신회의 논의에 참관 형태로도 오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네. 일단은 정치를 하겠다는 세력, 노동당, 그리고 노동정치연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네. 노동정치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모임, 더 나아가서 정동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도 네.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이 정도가 일단 시야에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정동영 세력 뭐 이렇게 좀 예. 그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그 5덩어리의 정치 주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새 판짜기를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각자의 노선, 방향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다른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가치와 어떤 음. 비전으로 하나의 큰 세력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그 분당의 역사를 진보 정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큰 덩어리로 모이지만 또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갈라설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모여서 새롭게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것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지금 대개 약간 겹치기도 하지만 네. 5개의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 5개의 주체가 나머지 주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통합 내지는 강화를 재편을 위해서 논의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자체가 아직은 없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제가 보기엔 또 어떤 곳은 구체적인 구상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저께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네. 정의당 대표로서 이 4개의 그룹 어느 곳으로부터도 머리를 맞대고 뭐 재편을 논의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따로의 움직이들이 있고요. 오히려 저희가 어저께 우리 정의당에 먼저 나서서 네. 각각의 그룹들 다 만나보겠다.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 일단 여기까지가 전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인 원칙을 엄격하게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구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만 네. 2가지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진보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2번째는 제가 어제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정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된다든지 패권이 뭐 허용된다든지 몇몇의 인지도 높은 인물이 당을 좌우하는 이런 것들은 네.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2가지 정도의 원칙인데요. 이건 뭐 새로운 원칙이라기보다 저희 정의당이 스스로 네. 정의당 자체를 이렇게 운영해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당은 해산이 됐지만 그동안 그 통합진보당 안에서 활동했던 정치인 혹은 또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 만약에 이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또 이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임을 분명히 하셨는데요. 이 2가지 원칙에 동의한다면 이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통합진보당을 같이 했었죠. 정의당을 네, 주도하는 그랬죠. 우리 뭐 지금 이제 신입당원이 더 많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과반을 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창당은 통합진보당을 함께 겪었다가 나와서 저희 진보정의당으로 출발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나눠진 이유가 지금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유와는 별개로요. 네. 당을 운영하는 어떤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당을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 원칙이 지금도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2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통합진보당 당원들 다수야. 네. 그리고 또 당원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네. 통합진보당을 패권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아직은 중심적인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당은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당을 함께 한다면 과거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저희 당원들도 그 경험을 반 정도는 직접 체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전제는요. 네. 그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당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그분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네. 들어오니까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그 무수한 당원 가운데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합류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다면 당원으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그 통합진보당 지도부에 해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함께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이야 당연히 모든 정당이 그렇듯이요. 열려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가치와 비전 여쭈었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적 가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예, 문제를 비정규직 정의당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예, 뭐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표현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선언한 것은 두 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더 큰 진보 정치를 하겠다라는 네. 것이었고 두 번째는 더 먼저 그 얘기를 앞서서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비정규직이 국민의 반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그러죠. 구조개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한 제도 개혁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옛날에 제1야당이 제1야당 내부에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네.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 전체가 이 서민 특히 비정규직 같이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 최근에 뭐 2월 8일 앞두고 네. 지도부 선거가 있지만 그 지도부 선거도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경쟁이 아니라 내부에 계파가 있느니 없느니 어느 계파가 해야 하느니 마느니로 이제 거의 전락해버린 네. 그런 선거 모습을 보면서 저희로서는 비정규직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직 대기업은 노조가 있어서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네. 스스로 조직할 힘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로서는 저희가 대변해야 할 제1의 국민 바로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자 합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해법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원내 유일한 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국회 안에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비정규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 그리고 또 뭐 중규직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2년의 비정규직을 뭐 4년으로 연장해 준다. 이것도 뭐 큰 소득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원내 투쟁으로는 좀 어떤 그 출구 전략은 옳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요. 지금 뭐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네. 되게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들이 뭐 지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네. 봐도 객관적으로 뭐 어떤 양측면이 있는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정말 어떤 표현에 의하면 더 많이 뺏어가면서 사탕 하나 던져주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단호하고요. 네. 저희로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어떤 개혁 정책, 네.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어떤 직업 안정성들을 높이는 네. 개혁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상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곧 그것을 내세울 생각인데요. 네. 문제는 뭐 이거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새정치연합에 네. 있는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예,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이제 저희 내부에서 네. 자체 보고를 다음 주쯤에 할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아직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알겠습니다.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네,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황했지만 그 뒤로는 좀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탈당은 옳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요. 정동영 전 상임고문과 그러니까 정의당은 함께할 뜻이 있는데 정동영 전 상임의장과 직접 만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당이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예, 거기 한번 출연을 하셨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께서. 네. 그래서 뒤에 차 한 잔 마신 적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 겁니다. 어저께 제 말씀이 그랬는데 먼저 네 군데다 연락을 먼저 드리겠다. 네. 노동당은 1월 23일 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거든요. 네. 거기는 그래서 그 뒤가 돼야 되겠지만 다른 곳은 저희가 오늘부터 연락이 돼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만나나갈 생각입니다. 네, 과거보다는 보다 올해 적극적으로 그 정치 세력들을 만나서 통합을 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먼저 하겠다. 이렇게 아니요.
조금 제가 그래서 네.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인데 먼저 만나겠다. 그래서 재편과 강화를 위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통합을 제의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각각의 분들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전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나겠다까지고 통합에 관해서 논의하겠다는 거지 통합을 저희가 제의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통합을 제의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고민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그것을 좀 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틀린 표현인가요? 판단하겠다. 판단해보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팟캐스트 용어를 써가지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3%대에서 5%대로 지지율이 약 2%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양강 정치 구도에서는 여전히 뚫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대중 정치의 바다로 나가기에는 여전히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 분석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지지율이 오르게 된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여야 양강 구도를 좀 어떻게 좀 그 변화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지지율 문제는 뭐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해산 때문에 네.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좀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실제로 저희 당 지지율은 작년 730 재보선 때 네. 수준입니다. 지금 그 뒤로 조금 선거 때 이게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것도 컨벤션 효과인데 네네. 떨어지고 났다 다시 이제 그 정도 수준을 회복한 5%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뭐 어쩌다 상황 때문에 네. 구도 때문에 오르는 지지율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떤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진짜 지지율은 우리들의 어떤 바른 정치의 어떤 실천의 축적을 네.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내년 총선 때 지금 이 모양대로라면 네. 정당판이 내년 총선 때 두 자리를 넘어가면 된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 모습대로의 정당 야당판이라면 네. 정의당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은 지지율은 오르겠지만 네.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제도에서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진보정당의 오랜 꿈 원내교수단체 20석 네.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 가능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더 큰 진보정당으로 정의당이 발전할 가능성이 네.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작년 그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네. 이 선거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개혁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리고 이제 정동영 의원의 어떤 행보와도 뭐 상징되지만 야권 지형에 금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으로 2016년 새정치연합 때 작은 정의당 이렇게 총선을 치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게 된다면 저희 당이 갖고 있는 꿈 원내교수단체 이 20석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야권 지형에 금이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디서 그런 징후를 느끼십니까? 일단은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 네.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만 저는 물론 제 전망으로서는 이 뒤를 이어서 네. 새정치연합의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쯤 됐을 때 총선을 앞두고 네. 이번 당권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네. 굉장히 새정치연합 내부에도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분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그룹 5개 저희 당을 포함해서 5개의 주체가 다는 아닐지라도 네. 새로운 어떤 정당 좀 더 큰 진보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 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선거제도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선거제도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대표성이나 비례성이라고 그러죠. 국민이 네네. 지지받는 만큼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아지게 되는 것도 또한 그렇게 된다면
정치 지형의 네. 재편에도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 총선 직전은 지금 이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우선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당권 결과에 따라서 지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전 상임고민이 탈당했지만 그밖에 다른 세력들이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큰 우산을 박차고 나갈 정치인은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그 부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네. 현역 의원이 누가 탈당한 건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새정치연합 결과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 또 네. 그거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연말쯤 돼서 내가 이 당에서 공천받아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때문에 네. 고민하는 분들 생길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꼭 그 세력이 네.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력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정동영 의원 탈당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네. 16년 앞두고 네. 총선 앞두고는 원래 총선 앞두고 그런 변화가 많이 있어 왔으니까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 네. 이 정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될진 모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새로 당권을 준 세력, 그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말쯤 돼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공천받아서 정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뭐 탈당하거나 탈당을 결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새로운 정의당이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진보 세력 거기에 걸맞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좀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정치의 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정치 판에 새정치연합에 나온 분들과 저희가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합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엔 권력 추구만을 위한 이합 집산이 네.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혁신 경쟁이 돼야 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진보 재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을 네.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의미의 변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예측을 드리는 거지만 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새정치연합보다 진보적인 정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움직이시지는 않겠지만 당장 네. 그런 변화들이 서로 상호 영향, 또 연쇄작용을 줄 가능성을 없다라고 단정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네. 2015년 올해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커다란 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정치권 내부에서 진보 혁신 경쟁을 하면 달라지는 구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아직 뭐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래서 지금 이 모양대로 내년 총선과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측하는 것 또한 지금으로서 너무 성급한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목전에 앞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4월 재보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서 빚어진 선거인데요. 자, 이 선거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예, 뭐 워낙 사실은 좀 느닷없이 생긴 선거죠. 네. 저희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예상치 못했던 선거입니다. 네. 저로서는 작년 7.30 선거 끝나고 올해 1년 네.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내부를 많이 다듬어야 할 정의당으로서는 1년 동안 당 내부의 혁신에 좀 힘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불가피하게 제가 대표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돼서 보통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역이 세 군데죠. 네. 관악을 그다음에 성남하고 그리고 또 광주인데 세 군데 다 후보를 내는 것이 기본 방향인 것이 뭐 정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워낙 조금 전에 예상 밖에
생긴 선거라서 네. 지금 후보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관악을, 성남, 광주 이렇게 세 군데 후보를 다 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후보를 다 낸다는 계획이고요. 또 통합진보당의 경우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지만 후보를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무소속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야권이 3분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 이것은 새누리당에게 오히려 좋은 판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권이 또 제각각 후보를 내서 또 지게 된다면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또 답답한 정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4월 재보선 야권연대 이런 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항상 야권이 한 정당이 아니라 하나의 후보가 아니면 네. 어렵죠. 네. 그러나 거꾸로 항상 이런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 어부질이 된다라는 이 어부질이론이라는 네. 것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저렇게 제1야당이 허약해진 것이다. 자기 혁신 없이 어떤 정치 특권을 누려왔고 안주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든지 제1야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양보해라라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는 정권 교체의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야권연대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16년 총선에서도 네. 이번 4.19 재보선에도 필요하다고 보죠. 네. 다만 국민들이 이제 많은 회의를 갖는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후보만 단일화하는 것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저희는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야당이 이제 판이 변하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예를 들면 지금 그대로라면 네. 중장기적인 야권 연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16년 총선 그리고 뭐 이번 재보선 말고는 또 다시 재보선 당장은 없겠습니다만 이 치루어진다면 네. 야권의 어떤 혁신과 협력에 그래서 경쟁과 협력의 연대 관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방향에 약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지를 갖고 한다면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누가 되든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새정치연합이 정서적으로도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권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네. 그런 상태에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는 저희로서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네. 야권연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선거에 임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난 730 재보선 당시에는 그 어부지리론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회찬 후보가 나가서 싸우고 결과적으로 패배한 선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같이 연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합 정치의 유효성은 여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연합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정책 후보 전술을 쓸 것인지는 정치권의 과제, 야권 정치권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진척되는 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조차도 없는 거죠. 그냥 이번에는 각계 전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2월 8일 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이. 네, 네. 그리고 바로 재보선입니다. 네. 이 재보선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략 공천을 통해서 세 군데 후보를 이제 대표가 주도적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내부 경선을 시킬 거냐 이것도 모릅니다. 특히 이제 내부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후보를 다른 정당과 연대한다는 그 단일화를 모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죠. 네. 점점. 그래서 뭐 지금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당대표가 누가 되든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4월 29일 재보선에 대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정당 또는 야당과 연대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는 야권연대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하자고 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새정치연합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관련된 논의가 정의당에서 진행 중이다라는 기자들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북한 인권법 논의 진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북한 인권법 발의를 검토한다 이런 기사부터 시작됐죠. 네. 그런데 저희 당 차원에서 네.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기로 하고 네. 그 발의의 초안을 검토하거나 내용을 검토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발의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고 초안, 발의안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서 공감하면서 네. 어떤 것이 진보정당으로서 합리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 작년부터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작년 초에 북한 인권법이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작년 말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정말 바른 방법이 뭘까? 북한 인권법을 포함한 네.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검토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러나 입법 발의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입법 발의안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정의당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냥 예. 그냥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정의당 관계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희가 어저께 제가 직접 다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 당 차원에서 입법 발의가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고 네. 저희 내부회의에서 그런 건 어떤 것이냐 검토해보자. 우리가 혹시 그런 입법 발의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정도가 오간 적은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입법 발의를 실무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바 없고 그리고 당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인권법 발의안이 제안된 바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형 3인주의 노선을 걷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3인주의가 아직도 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형 3인주의 노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3인주의 하면 뭐 저희가 한 1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갔냐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영국의 노동당 그리고 북유럽, 스웨덴, 뭐 핀란드 등의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 이런 네. 게 유럽의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하나의 사회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만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경험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국에 맞게 수용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네. 일단은 그런 거고요. 저희 이제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희도 뿌리는 운동권에 있는 정당이니까 네. 운동권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부정적인 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개혁해 나간다는 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우리가 당의 성격으로 분명히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것이 무슨 특별한 대타적인 이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당 내에서 저도 제안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강령에 이 사민주의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인 당원 토론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이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시기도 하신데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정윤회 씨의 그 국정 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시작을 해서 민정수석 항명 사태 그리고 최근에 김무성 대표 수첩 이니셜 파문까지 정말 논란의 중심에 청와대가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그 야권에서는 이 사태의 문제점을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있다. 그들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가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저는 뭐 권력 암투에 썩은 악취가 나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일 없더라 그렇지만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느껴 저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암투가 있구나 이렇게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 때 이제 그렇게 다 덮고 넘어가지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순간 이제 제가 그날 뭐 상무위 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만 네네. 이런 식으로 버틴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임덕이 매우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바로 그러고 난 하루 이틀 뒤에 소위 수첩 사건, 네. KY 사건 터졌습니다만 네. 저쯤 되면 청와대가 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를 운영해서 국민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네.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갖느냐, 누가 대통령이 더 충성스러운 뭐랄까요 이 돌격대가 되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터지면 네.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그 정도로 이제 아수라장이 된 것 아닌가. 다 망가졌다. 이런 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임기 2년 넘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위기는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저분들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건 본인들 내부의 자중질환이 너무 심한데 그 정리하기도 바쁜데 국민들의 삶을 살펴줄 시간이 있을까라는 그 우려, 걱정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년 남은 임기를 제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발언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래서 임기가 보장돼 있으면 임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비서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 이야기를 한 것은 네. 비록 본인은 바꾸고 싶지 않더라도 참모들이 바뀌면 뭔가 그동안 안 보던 거, 못 보던 거를 대통령이 보게 되고 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야권과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기대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글쎄요. 저는 이런 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여러 가지 뭐 구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 하나 이루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년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조금의 변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좀 강력하게 간절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 이어서 오늘 또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말씀입니까? 네. 예. 제가 뭐 오늘 아직은 기자회견 이후에 네. 크게 보아서 다른 분들을 만나나야겠다라는 말씀만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듣고 계신 분들이 속 시원하게 어떤 정당이 앞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답을 못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의당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라고 약속드린 것처럼 국민의 삶,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정의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